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수치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됐는데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한국투자증권 김성진 차장과 함께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안정을 찾아가는 국내 증시가 오늘은 한은의 빅스텝 우려와 코로나19의 재확산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일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2,340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0.5포인트 상승한 767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3.5원 상승한 1,303.9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금일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보합권으로 일단은 마감을 하였습니다. 국내 증시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컨센서스가 소폭 하회한 영업이익은 14조 원 정도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고 핸드폰과 가전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하던 주가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좀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꾸준한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시점 이후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건데요. 물론 하반기 재고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 또는 금융긴축 완화 여부가 주가 방향에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최근 우리가 봤던 어떤 저점의 모습은 의미 있는 신호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말했듯이 이제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 연준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난 금요일 미 고용 통계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미국의 실업률이 3.6%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6월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는 편이었고요. 연준의 7월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내의 경우는 고물가, 고환율, 또 한미 금리 역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13일 날 열리는 금통위에서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하지만 일부 이자 부담과 경기를 약간 고려할 경우는 빅스텝보다는 0.25% 올릴 수도 있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한국은행과 패드의 기준금리가 1.75%로 동일한데요. 이번 달 패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경우에는 기준금리는 당연히 역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달 패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외국인 자본의 유출,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99년 또는 2005년, 2018년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고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이제 15일부터 실시가 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국내 상황에서 좀 궁금한 게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재유행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잠잠했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이제 그와 관련된 좀 업종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백신 1호 개발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나 진단키트 대표업체인 시젠 같은 경우가 지난주 상승폭을 아주 크게 가져갔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봤었던 학습 효과에 의해서 좀 그런 한 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시장의 관심은 제약주들로 좀 이어질 듯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오미크론 이후에 변이 유행에도 백신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인 이슈로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계절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옷을 또 바꿔 입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어떤 국면에 맞게 적합한 자산군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혹한기 같은 주식시장보다는 반대로 채권에 뜨거운 관심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이 지난 작년 한 해의 순매수 금액을 앞지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약정된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고 그 약정된 날짜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어떤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로는 국공채와 우량한 회사채가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제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한 회사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주식에 비해서 채권을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채권의 투자 방법과 투자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줄임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줄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체린이란 신조어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채권 어린이의 준말인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러한 채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투자 역사를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금리 상승 시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시장이 당분간 금리가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하는 주가보다는 약간의 채권에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투자 시 받게 되는 고정적인 이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본 차익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걸 매매 시 발생하는 손익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그 금리 인상기에 채권을 매수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채권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고요. 단 그 채권의 가격 변동이라는 게 우리가 주식처럼 매일 급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네. 이번 미국 연준의 경우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빅스텝을 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수치를 보면 이번 달 말에 이제 발표 예정인 연준이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달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20%, 많게는 50%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6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었는가가 CPI 지표 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인권보다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할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올 하반기에는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바라는 것은 V자 반등을 원하시지만 이번 장세 같은 경우는 U자 형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를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B2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꼭 피해야 되는 하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방어주나 필수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최근 그 중국 PMI 지표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PMI 지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중국 경기 소비주도 상대적으로 유망할 듯 싶습니다. 네, 증시 읽어주는 남자 한국투자증권의 김성진 차장과 함께 이번 주 증시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